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상품입니다. 이제는 볕들 날이 왔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네, 여기까지.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요즘 뭐 셀사로 좀 더 네.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셀을 떠나서 어쨌든 본업이 좀 되고 네. 성장도 잘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본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정유 사업부에 손해가 많이 나면서 본업. 예, 그래서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정유 사업부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정유업 종의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깅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시차가 있죠. 네,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유가를 바로바로 반영을 못하는 게 사서 정제를 하고 그렇죠. 판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유가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좀 비쌀 때 산 유가를 그렇죠.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손해가 많이 봤습니다. 역레깅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는 없어져요. 최근 들어서 WTI 기준으로 유가가 다시 8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2분기 손해 보고 팔았는데 이제는 수익 보고 팔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는 좀 털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유 사업부의 실적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분기부터는 정유 사업부 쪽에 이 적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항상 볼 때마다 생각드는 게,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은 요즘 그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데, 뭐 이 본업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다 깎아먹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셀의 그런 가치로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또 포드 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SK온의 지금 핵심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이제 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포드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제 F150 라이트, 이거 인기 있어요. 라이트닝이죠. 예. 픽업 트럭. 예, 픽업 트럭.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는데 최근 들어서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생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증설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포드의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조인트 벤처 하고 있는 쪽도 지금 계속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테슬라 천하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주력분들이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GM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 특히 네.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 이런 주력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EV 모델을 내놓기 시작하는 게 내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테슬라 천하에서 조금씩은 다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다라는 건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GM이랑 포드를 많이 탔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AS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기존의 포드라든지 GM이 훨씬 더 좀 편하다는 걸 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얘들이 왜 못 팔았을까? 주요 라인업들이 없었는데 이제 네. 내년부터 그 라인업들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이 관련 쪽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SK온의 실적 역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포드가 잘 되면 SK 이노베이션도 잘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수율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의 포인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율을 잡지 못했다라는 악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배터리가 나가는 만큼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이거 3분기나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포드가 잘 팔려버리면 네.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우려감을 덜을 수 있었던 게 네. 이제 3분기 조금 본격화되면 한 4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IRA 법안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AMPC, 네. 그러니까 보조금, 그렇죠.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네. 차 만들고 그렇죠. 관련된 거 만들면 돈 준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국에서 공장 2개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단독 공장이고요. 네. 하나는 조인트 벤처 공장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이 AMPC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지금 현재 SK온의 구조상은 본인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조인트 벤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인트 벤처가 아니고 동자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게 규모가 더 크고 조인트 벤처를 돌리는 건 역시도 단독 법인이기 때문에 네. 돌아서 나눠 가지지가 않아요. 그 법인 안에서 현금 흐름이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SK온 같은 경우는 AMPC 효과를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 2개인데 솔직히 다 자기가 먹는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많이 팔아서 실제로 영업이익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네. 많이 파는 만큼 보조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울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적자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수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리 잡을 땐 되게 편하겠네요. 맞죠.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당국에서 보조금.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SK온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수율을 맞춰 나갈 때까지 계속 보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결국에 수율이 올라올 때 다시 이제 수혜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요즘에 중국 네. LFP 관련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그쪽을 또 공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라인업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삼원계랑 LFP랑은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LFP 같은 경우는 중소형차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고급 라인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차, 경차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비싼 배터리를 쓸 수 없으니까 LFP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나 SUV를 많이 팔아요. 네.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차라는 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고 출력이 좋아야죠.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LFP처럼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는 삼원계가 계속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와 관련된 우려감, 그러니까 미국의 LFP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뭐 경쟁 관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은 저는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돈도 있고 고부가 가치로 가는 거고 또 약간 좀 전기차 타보고는 싶은데 네. 돈 없으면 이제 LFP 타보고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조금 받으면서 찬찬히 잘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쫙 보게 되면은 본업과 2차전지 셀 쪽 전부 다 안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잘 찍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보다 2배로 점프업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정유 사업부에서 적자를 털어내는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2차전지 쪽에서의 매출도 지금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어쨌든 본격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을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고밸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조정폭이 큰 거지. 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2차전지의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2차전지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유지된다. 다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빠진다라면 오히려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에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충분히 2차전지를 공략할 수 있는 대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점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던 부분을 이제 나도 좀 받자. 볕들 날이 왔다. 네, 여러분의 포트에도 볕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